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형구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인천시정부가 출범하고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100일을 맞아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그간의 인천시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인천시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을 진행해보자 합니다. 시장님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0일이 훌쩍 지나갔죠? 네, 벌써 100일이 지나고 보니까 지나온 한 3달여 시간들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갖고 또 오래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시장으로서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이것을 비전으로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4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10년이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요. 또 반면에 이제 지금 각종 그 인천이 안고 있는 현안을 풀고 또 시민들의 얘기도 듣고 또 그런 가운데 당장의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 또 조직 개편 이런 문제도 해나가고 또 중앙정부나 관련된 기관하고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고 이런 일들로다가 그야말로 정신없이 100일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00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을 토대를 만들어 놓은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용어에서 봤을 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먼저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즉 목표는 뭐냐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인천이 높은 경쟁력을 갖는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행복한 세계의 초일류 도시다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를 또 진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천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면서 지금은 이것이 제 기능을 하는데 부족한 바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시민 행복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천의 과거의 근대 문화 문명의 출발지였던 제물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가 중구 동구 일대가 새로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혁신을 통해서 미추홀, 남동구, 서구, 부평, 계양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이 새롭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출발지가 제물포 르네상스고 이것은 지금 과거에 화려했던 그 계양장 문화와 역사성을 이제 새로운 부흥을 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계양장 일대를 중심으로 내항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산업과 문화와 관광이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로 탈바꿈시킨다. 또 중구 동구에 동이천을 중심으로 한 이 대형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고요. 이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천이 균형적인 성장 발전을 이루고 나가도록 하고 또 동시에 인천은 정말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과 경제자유계획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잠재력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걸 또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영종과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많은 그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인천이 바로 이런 세계적인 유력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미래 도시로 가기 위한 최적지다. 그 중심은 영종과 또 앞으로 강화까지 다리가 놓여지기 때문에 강화가 되고 송도, 청라하고 연계돼서 인천을 그야말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미래형 세계적인 도시로 바꿔나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민선 8기의 가장 역점적인 큰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도심을 살리고 미래 먹거리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큰 꿈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중심 도시를 만드는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 참 성사가 된다면 아마 우리 인천의 우리 후손들이 대들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관심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이런 것들도 연계돼서 가는 사업 같고요.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돼야 되는 이런 과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런 그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법규나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나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또 시민의 동의 이런 부분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 가동해서 정부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또 그런 가운데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용한 모든 인적 자원을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전문가들도 앞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라든가 또 중앙정부하고 풀어야 될 법규적인 문제, 소유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이것이 거의 중심지는 아니죠. 뉴홍콩시티는 영종하고 강화 중심이고 송도, 청라 다 연계가 되는데 다만 수도권 매립지도 당연히 이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이 전체 권역 속에 하나에 포함되도록 해나갈 것이고 수도권 매립지는 아쉽게도 지난 민선 6기 때 사실 대치 매립지를 만들고 이 토지 소유권과 또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양 이관 이런 문제를 다 풀어놨던 건데 그 진행이 안 돼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그 당시 정신으로 돌아가서 환경부 장관하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 저와 함께 사자 협의체가 재가동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네. 사실 이 내양과 원도심에는 이 제물포 이 르네상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기대가 엄청 크실 거예요. 그동안 한참 이제 슬럼화돼 있었고 네. 사업들이 계속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이게 큰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하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또 필요해 보여요. 네. 그리고 역시 경제력 지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네, 우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데 걸림이 되고 있는 법규나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죠. 예산 문제는 당연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확보 그 다음에 시비 출연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민간 자본, 즉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민간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투자 유치도 활성화되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라든가 또 걸림이 되고 있는 각종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9월에 싱가포르하고 호주로 취임 후 첫 해외 이제 순방을 마치셨어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들과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 나라 중에 호주, 싱가포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재경각 강요회의 제가 기조연설자로 초청이 돼서 인천의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재경감 노력, 그리고 이 재보건력 도시 아시아 최초 인정을 받는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각국의 이런 인천의 도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천을 홍보하는 그런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은 그 싱가포르에는 에이펙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펙 사무총장을 만나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유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그동안에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많은 국제행사도 했지만은 각국 정상회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에이펙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21개 아시아 태평연안 국가들의 경제협의체거든요. 세계 최대 경제협의체입니다. 이 인구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40%에 해당되고 GDP 규모는 52%에 해당되는 이 경제협의체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하기로는 결정됐지만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내년도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에이펙 사무총장을 만나서 일단 인천이 가장 최적지임을 알리고 또 앞으로 본격적인
인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유치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싱가포르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호주가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항만, 바다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세계적인 그 어떤 항만 개발 전략을 성공적으로 만든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선진 사례를 제가 경험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의 시사점을 찾고 또 좋은 참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에서도 큰 도움이 돼서 제가 이번에 의미 있는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2025년 에이펙 정상회담을 인천에서 개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오신 거군요. 꼭 됐으면 좋겠고, 해외 출장 성과 혹시 난 이걸 꼭 우리가 해왔다, 성과를 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이제 활동, 네. 그 다음에 인천의 그 스마트 도시로서의 우수성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네. 그리고 이제 호주 시드니 시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을 만나서 인천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서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를 해 나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 바다와 항만, 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가를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많은 항만 도시 국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천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데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8월 31일에 발표했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 기간에 사실은 이게 이슈가 됐던 것도 아니고 공약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걸 발표했는데 아마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거 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과거에 중앙정부에 있을 때나 국회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에 지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조직 틀부터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인천시의 2군 8구 체제는 95년도 이후에 2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연 이 행정체제가 현실에 적합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구의 경우, 동구의 경우는 영종을 제외한다면 두 구를 합해야 인구 1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발전하지만 합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두 구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함께 통합적인 발전을 일으켜야만이 중구 동구가 제대로 된다. 이것이 바로 가칭 재물포구라는 이름으로 제가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구역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종구는 분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도 영종에서 중구까지는 접근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중동구를 영종군 부구시키고 중구동구 기존의 동구는 재물포구라는 가칭입니다만 합구를 시켜가지고 두 지역이 동시에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서구는 지금 인구가 57만인데 이제 검단 신도시가 되면 한 4년 뒤에 이후에는 한 70만 그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분구의 대상이 되고 지금 바로 이 분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거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있는 기간 중에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한 구청장, 시의원이 있고 행정구역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4년 뒤에 4년 뒤에 개편이 되는데 지금 해야만이 이거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준비, 조직 이런 부분들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표를 한 것이고 4년 뒤에 아마 이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인천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4년 후까지 시간표를 짜고 네. 발표를 하신 거군요. 사실 이게 이제 발표하고 나시니까 네. 중구 원도심이건 중구 영종도건 검단이건 다 환영을 합니다. 반면 여기서 제외되는 곳이 있죠. 송도가 이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해달라라는 사실을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는 제외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도 이런 좀 체제 개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구역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구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을 기준점으로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를 지금 분구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협의를 통해서 합당한 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분구 문제를 얘기하는 건 이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가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과제지 지금 현실적으로 무조건 분구부터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서 송도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지혜로운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이 개편 과정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지 당장에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일단 뭐 제기부터 해보자 이거는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문제도 말씀드리고 또 남동구도 인구가 50만이 넘고 부평도 50만에 이제 조금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이렇지만은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하는 과정에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 지혜로운 방법은 이제 수정 보완해 나갈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동구, 영종구와의 분구, 서구의 문제는 우선 거침없이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는 준비고 나머지는 과정에 조금 좋은 방안을 또 수립이 된다면은 그것도 좀 포함시키는 방안도 앞으로는 연구할 겁니다. 네. 앞서 말씀 잠깐 주셨는데 남동구도 이번 개편 대상지 검토 대상지로 일단은 추가 검토 대상지로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그럼 이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또 해 나가실 그렇습니다. 계획이시나요? 인구가 남동구도 50만이 넘는데 또 앞으로의 행정 수요라든가 전망을 볼 때 분구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현실적인 방안도 찾고 또 정부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 좋은 방안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그것도 추진해 나갈 문제지 우선은 아주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면서 나머지는 추가 보완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2년 뒤면은 총선도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네. 총선에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이제 도움을 좀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협의가 인천시하고 같이 잘 되겠죠? 네,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이 행정구역 개편, 체제 개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뒤에 총선 때는 행정구역 개편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4년 뒤이기 때문에 다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들하고도 이런 문제는 잘 앞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난 100일 동안 또 다른 정책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인천 이음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인천 이음이 시장님 재임 시절에 네. 사실 시작이 됐었죠. 인천 이음이라는 이름은 아니고 인천어 카드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이번 정부가 들면서 이제 캐시백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캐시백 줄은 거 아니냐 이게 왜 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기존과 달라진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음 카드 문제는 민선 6기 때 제가 지역의 그 소위 말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를 활력화시키고 어려운 분들에 도움이 되면서 또 시민들의 경제도 유익한 방향으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 카드가 인천어 카드고 그중에 이음 카드가 있었습니다. 4개 카드가. 그래서 이 민선 6기 때 제가 시작해 놓은 건데 민선 7기 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시민들에게 편익성이 크게 증대가 됐죠. 그래서 이음 카드가 활성화가 됐는데 민선 8기 와서 7월부터 이 이음 카드 캐시백 비율이 줄고 한도액이 줄면서 시민들이 사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뭐 당선되자마자 이것을 줄인 게 아닌가 하는데 그건 사실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선 7기에서 이 이음 카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사실상 다 소진됐기 때문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건 7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일 뿐이지 제가 줄인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에서 이 7월 1일부터 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지 제가 시장 돼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합리적 개편 방안은 제가 그 당선 신분부터 해서 또 시장 취임하고 한 2달 이상을 많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방안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음카드가 갖는 시민들의 유익한 문제, 또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부분은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이대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10% 캐시백을 운영을 할 때 이것은 무려 1년에 인천시 예산이 한 5천억이 예산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까 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캐시백 비율 5%는 기본으로 하되 연 3억 미만의 매출업소, 즉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는 기본적으로 10%의 캐시백 비율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또 분구에서 일부 보전을 하고 또 이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다 이제 B2B라고 그래하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상공인 간의 거래 때는 또 1 내지 2%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차등 적용이다. 캐시백 비율이 5%에서 많게는 17%까지 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한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카드 운영사에게 과도하게 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이 카드 운영하는 회사는 이번에 공개 입찰을 통해 갖고 경쟁력이 높은 그 운영사를 선정하면서 여기에 과거에 들어갔던 카드 수수료를 인하 조정을 해서 이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이 이음카드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이 시정 혁신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고 결론적으로 이음카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을 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갖고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그 당초 예산에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반영을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뭐 2천억까지 좀 추가로 이제 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시는 흔적들은 아마 시민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좀 매칭을 해주면 더 캐시백이라는 이런 것들이 더 여유로울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뭐 재정 시혜를 주는 것과 같은 정책은 이제 자제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화폐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제는 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정부 예산안에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증액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서 증액이 된다면은 그거만큼 또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 국민 거고 시민 거거든요. 이게 누가 뭐 인심 쓰듯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획일적인, 일률적인 또는 맞춤형이든 선택형이든 그 정책이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효율적이냐 이 부분은 잘 판단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가고 만약에 국회에서 증액이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한 체제가 되면 그만큼 또 시에서는 그걸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네. 소상공인을 살려보겠다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만큼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개편에 따라서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노력해보겠다라고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은 인천시민 수건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민선 6기 때도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만은 네네.
그 필요성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민선 6기 때도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경인저철 지하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 경인고속도로는 지금 1968년도 개통돼갖고 무려 50년이 넘었고 경인전철은 1899년 12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는 완전히 인천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전 인천시 전역이 도심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바로 단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도나 고속화도로는 교통의 그 접근성, 그 쾌적한 빠른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단절된 도시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제가 추진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민선 7기 때 잘 추진되지 않았고 지금 그만큼 늦어서 제가 속도감 있게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야 국회의원들도 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인고속도로가 지하가 되면은 영종국제공항부터 여의도까지 뭐 20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가 되는 거고요. 이건 서울공항부터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경인전철도 지하화해야만이 인천의 근본적인 도심 문제를 해결한다고 의지를 갖고 민선 8기에는 민선 8기에 이것이 완공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놓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경인전철은 제가 여쭙지 않았는데 네. 경인전철까지 네네. 지하화를 네네. 어떤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근데 경인전철 지하화가 오랜 수건이긴 합니다만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투입된다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해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민선 6기 때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꾸 사업비를 갖고 뭐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조금 제가 검토해 본 바와는 다릅니다. 이 경인고속도로나 경인전철을 지화하게 되면 지상부가 갖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사업비에 소위 말하면 국비나 지방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물론 이 부분에서는 공원 녹지가 될 부분도 있고 또 실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과거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은 전체를 그냥 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익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경인고속도로나 전철 모두 다 도심을 양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고 잘 해결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9월 30일에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또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인천시, 그다음에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함께 했는데 이 역할,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경고속도로 또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이제 인천, 경기도, 뭐 서울까지 다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경기도하고 인천 국토부 해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갖고 지금 이걸 찬찬히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상부에 대한 효율적인 그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쭉 검토를 하도록 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소통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몇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거 바꿔주세요 아니면 질문을 드리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답변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질문을 받으면 현장을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 소통 방식을 바꾸신 거죠? 네,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 진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고 또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함께 협력해 가도록 하고 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인천 인구가 300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이제 강구하고 또 많은 또 우리 공직자들이라든가 이 관련된 분들이 함께 시민들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데 역시 시민들은 이제 시민들은 시장하고 직접 소통하는 거에 대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한 달 내에 3,000건 이상의 공감하는 그런 현안이 있다면 직접 소통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도 드리고 이런 그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 방법 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민하고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 시민들이 문의를 주실 때는 아마 지역 현안 뜨거운 거 관련해서 아마 질문을 드릴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직접 대면하면 불편한 상황이 마주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아마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억이 남는 거 있을 것 같아요. 3건 정도 제가 그 사업을 현장에서 만났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기억이 나세요? 네, 이제 지난번에 이런 열린 시장실 운영 현장에 만났을 때는 대표적으로 그 이제 서창동 주민들 중심으로 하고 제2경원선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상황을 관련 간부를 배석시키고 제가 또 시장을 소신껏 이 사실은 사실대로 쭉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가 다 공감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또 시에서는 이것은 꼭 제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더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광역버스 문제 등등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또 영종의 경우는 통행료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에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그 서로가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 인천대교랑 영종대교 통행료 이것도 사실 파격적인 발표였거든요. 네. 조례도 바꿔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실은 무료가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것도 발표를 하셨어요. 전부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지만은 그것이 예를 들어 어렵다 하더라도 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발표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네. 시민들이 묵은 난제들을 해결해줘서 반가운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소통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지난 12일에 시민 소통을 위해서 애인 토론회를 여셨어요. 이 토론회를 준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제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많은 시민들하고 같이 만나고 얘기 듣는 건 중요하죠. 근데 제가 민선 6기 때 바로 인천 사랑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애인, 사랑했자, 인천인, 어지린자. 그 애인 토론을 그때 1회부터 5회까지 쭉 했는데 그동안 중단되었던 애인 토론을 다시 재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도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했고 개방형으로 해서 하면서 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인 토론회 이상의 많은 토론과 또 참여의 장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긴 이 토론회를 많이 하게 되면 시민들과 직접 또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 애인 토론회라는 이름 자체도 궁금해요. 애인은 사랑의 자, 네. 그 다음에 어지린 자지만 인천의 인자. 그래서 인천을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면 애인 정책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시민들과도 우리는 애인, 우리는 인천, 애인 토론회, 애인 정책, 애인 프로젝트, 애인섬. 그건 상당히 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게 인자가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우스갯기로 그런 얘기도 했죠. 다른 서울, 부산, 대구 같으면 뭐 애서, 애대, 뭐 애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애인은 아주 부르기도 다감하고 그래서 애인 정책은 인천을 대외적으로 친근감 있게 알리는 데도 좋고 시민들이 인천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데도 좋은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 8기에서도 역시 이제 애인 토론회 별로 다양한 것들이 좀 나오겠네요. 애인이 붙은. 자, 이번에 또 하나 뜨거운 현안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선 6기 때 인천말 KTX라는 걸 들고 나오셨어요. 사실 그때도 저게 되겠어라는 의문부호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실현하는 거를 어천역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찾아서 하셨어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이제 조금씩 늦춰져 왔는데 최근에 또 이거 2027년까지 또 늦춰질 것 같다라는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천발 KTX는 제가 민선 6기 시장 취임할 때 1호 공약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1호 공약으로 해갖고 불과 2년 만에 정부의 절차를 다 끝내고 예산도 확보하면서 사실 작년에 2021년도 개통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수인선 수원의 어천역에서 경부선 요 3km 구간을 접속시키는 거거든요. 이 아이디어로다가 인천에서 이제 KTX가 출발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를 1시간 내지 2시간대에 가는 이런 놀라운 교통혁명인데 얼마나 좋은 진짜 획기적인 사업입니까? 지난해 개통 목표였는데 아주 정말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민선 7기에서 이걸 연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갖고 지금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2025년도 개통 목표로 하는데 며칠 전에 이것을 이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차량 구매와 관련해서 조금 차질이 빚어서 이거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이제 인천공항하고도 연결해서 제2공항철도를 통해서 인천발 KTX가 공항하고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또 목소리도 있거든요. 제2공항철도까지도 어떤 계획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 인천발 KTX는 송도 출발로 지금 수인선이 과거 송도역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지로 돼 있어갖고 수인선을 따라서 쭉 가는데 이거는 이제 인천역까지 출발하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적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하려면 거기서 새로 이제 철도를 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장래에 지금 월미도 인근에서 제3의 어떤 철도를 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인천 영종에서 공항철도가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이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9호선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인천공항에서 가는 열차가 서울역을 거쳐서 가도록 하는 부분은 과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연결됐던 바가 있죠. 이것은 추진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돌아가는 게 되는 거고 인천에서 출발하는 이 인천발 KTX는 바로 수인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구나 광주까지도 1시간 50분대 그리고 부산은 2시간 40분대 가는 네. 이런 그 교통혁명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별개 사안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시민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는 인천이 어떻게 하면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면서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과 창조, 소통이라는 3대 시정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인천의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함께 논의하고 참여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이런 야심찬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복 시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민선 8기의 계획들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탠드 이슈터치 이번 시간은 민선 8기 100일을 맞아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인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인천시장 시정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탠드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